50대는 괄호다. 괄호 안에 어떤 문장을 넣으면 좋을까요? 2022년 10월 31일 정년퇴직 날짜가 코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는 탓일까요? 새롭게 다가오는 60대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프레데릭 M. 허드슨은 그의 책 40 이후 인생 작동법에서 20대부터 10년 주기로 연령대별 키워드를 정리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인생을 실험하는 20대, 성공과 출세를 준비하는 30대, 인생의 재고조사를 시작해야 하는 40대, 중년과 화해하는 50대, 인생을 재설계하는 60대, 잃은 것도 많지만 남은 것도 많은 70대, 나이 든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은 80대,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죽음을 갈망하는 90대가 그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오늘 영상은 프레데릭 M. 허드슨이 그의 책 40 이후 인생 작동법에서 정의한 것처럼 중년과 화해하는 50대, 인생을 재설계하는 60대란 제목을 달아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화려했던 과거의 어느 순간으로 돌아가서 다시 나이 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은 자유지만 현실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끔씩 과거를 떠올려 보곤 합니다. 저만 그럴까요? 인생을 여행으로 정의하는 분들이 적지 않죠. 여행을 앞둔 전날 저녁은 재미있는 광경이 연출됩니다. 여행 가방을 챙기면서 이것저것 넣고 빼기를 반복하죠. 가져갈 것은 많은데 가방은 무거워지고 빼야 하나 말아야 하나 즐거운 상상 속에서 여행 가방을 챙기곤 합니다. 잠깐 떠나는 여행도 이처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데 100년간 이어질 인생 여행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인생 여행은 적어도 80년 이상 이어진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겠죠. 물론 100년, 120년 인생 여행을 떠나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이처럼 긴 여행을 떠나려면 챙길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서도 인생 후반 50년은 더욱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갖가지 위험들이 현실로 다가오니까요. 그러므로 시간적 시야를 멀리 두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 되어야 할 인생 후반 50년이 악몽 같은 여행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일반적으로 전반부 50년 인생 여정은 성공을 쫓는 여행자가 대부분이죠. 그렇다 보니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밤낮 없이 공부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좋은 직업은 좋은 자동차와 커다란 주택을 소유하는데 매우 중요한 동력이 되니까요. 자신의 역량을 인정받기 위한 몸부림의 시간이 인생 전반부 50년 여행의 핵심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하지만 인생 후반 50년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성공을 쫓는 여행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자기 성찰 여행 같은 것 말입니다. 프레데릭 M. 허드슨이 중년과 화해하는 50대, 인생을 재설계하는 60대라고 말한 것도 따지고 보면 50대 이후의 삶은 돈보다는 가치에 방점을 둔 자기 성찰을 암시한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50대는 100년 인생의 반환점에 해당하는 구간이죠. 그러므로 50대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인생 후반 50년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도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앞만 보고 달렸던 인생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더군요. 그렇다 보니 나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생 반환점을 돌면서부터 좌충우돌했던 50년 인생 여정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엔 잘한 것도 있었지만 왜 그렇게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여기저기 흘려놓고 매듭짓지 않은 것들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남이 볼까 창피한 것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넘쳐났죠. 하지만 50대에 해당하는 10년 동안은 가치 있게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더 나은 내일을 개척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프레데릭 M. 허드슨이 그의 책 40 이후 인생 작동법에서 60대는 인생을 재설계하는 시기라고 정의한 것을
120% 공감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 기인합니다. 그렇다면 60대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인생을 재설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4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을 재설계하는 데 필요한 4가지 요소.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채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생명체는 단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생각할 줄 아는 인간은 그 어떤 생물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특하죠.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변에서 정답처럼 말하는 은퇴 후의 삶도 내겐 오답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아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에 맞는 처방전을 작성할 수 없을 테니까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면 내 마음이 어디로 흐르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는 철학자의 몫이라고 치부할 일이 절대 아니죠. 내 삶의 주인공이 나인데 어느 누가 내 삶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을 재설계하는데 더없이 중요한 그 시작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알아채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인생을 재설계하는 데 필요한 4가지 요소.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막연한 실체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것은 실체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손에 쥘 수도 없으니까요. 손으로 쥘 수 없다면 그저 허상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챘다면 그것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 경우는 글 쓰면서 여행하는 산업 강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의를 세운 탓에 8권의 책을 쓸 수 있었고 보험을 기본으로 은퇴 강의까지 강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으니까요. 인생을 재설계하는 데 필요한 4가지 요소. 세 번째는 원하는 삶을 현실화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이 나인데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고 싶었던 것을 하지 못하고 상황에 순응한다면 법정 스님이 하신 말씀처럼 남의 흉내나 내는 원숭이에 불과합니다. 물론 타인의 시선을 전혀 외면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타협 없는 독불장군 마이웨이를 외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삶의 주인공으로서 내 생각보다 타인의 생각에 휘둘려 결단하지 못하고 끌려만 간다면 내 안에서 타인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정의한 인생 후반이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대변하는 것인지 묻고 또 물으면서 자기 확신을 강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재설계하는 데 필요한 4가지 요소. 4번째는 실천하기입니다. 생각만으론 역사를 만들 수 없으니까요. 아무리 훌륭한 계획도 실천이 없다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실천하기에 앞서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들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어내는 과정을 주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들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나를 지켜보며 응원하는 사람보다 더 좋은 에너지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욕심내지 말고 하나씩 긍정적으로 들키는 과정이 절대 필요합니다. 물론 듣기에 따라서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다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숫자로 표기할 수 없어서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을 재설계하는 데 필요한 4가지 요소. 첫 번째, 인생 후반 내가 원하는 삶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채야 합니다. 두 번째, 내가 원하는 삶을 알아챘다면 그것을 구체적 실체로 만드는 정의하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생각 속에 머물면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의 종지부를 찍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마음의 결단이 끝났다면 마지막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야 내가 쉽게 포기하는 일이 없을 테니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